이번 강좌는 도시군 관리계획 내용을 나가는 겁니다. 내용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였었죠? 용도, 지역, 지구, 지정 변경이죠. 그 중에서 이제 이걸 넓은 의미에서 용도, 지역제, 소위 우리가 땅에 대한 건축에 대한 제한과 더불어서 뭘 볼 수 있냐면 용도를 규제하는 것으로서 조닝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1차로 규제한다 하는 것을 용도,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그것의 기능을 보완해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지정한 걸 용도, 지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연상하고 3차적으로 규제한다고 생각할 때 용도, 구역이 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관점을 이제 하나하나씩 풀어나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되면 계획 제한입니다. 그럼 계획 제한이면 행위 제한을 가져오죠. 그러면 분명히 손실보상 문제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 문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는 사회적 제약, 누구나 똑같이 규제받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보상 문제는 생기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용도, 지역과 지구와 구역끼리를 갖다 본다면 이런 얘기죠. 대한민국을 크게 개발할 거냐 보존하는 나는 것을 용도 뭐라 볼 수 있어요? 지역. 자, 그러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대한민국 땅덩어리를 갖다가 있다면 크게 1차적으로 하는 걸 용도, 지역. 말하면 개발할 거냐 보존할 거냐 이걸 나눈 거예요. 개발이냐 아니면 보존이냐 이걸 나눴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중간 영역도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개발에 해당하는 건 대표 도시지역, 보존에 해당하는 건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중간에 해당하는 관리지역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중에서도 개발을 갖다 해야 되겠다, 보존을 해야 되겠다. 근데 이 개발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엄청 크게 개발할 수도 있고 작게 개발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효율적 개발을 위해서 높이를 정하자 할 수 있어요. 또 안전을 위해서 높이가 너무 올라가서는 안 된다. 효율적 개발은 떨어져도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할 수도 있어요. 그때 지정하는 것이 이 지역 위에 지정할 수 있는 것으로 뭐가 있냐면 용도, 지구가 되는 거예요. 이 용도지구는 고도지구로 될 수 있고 또 이렇게 건물을 갖다가 높이 올라가다 보니까 안전의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런 미관 이런 게 문제가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용도 지역의 기능을 보완해서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또 여기 이제 보전지역 같은 경우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이 있고 또 농림지역이 있겠고요. 도시역 안에서도 녹지지역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규제만 하면 안 되니까 취락지구 같은 걸 지정할 수도 있어요. 또 우리는 녹지지역 안에서 자연취락이 지정될 수도 있어요. 또 그 안에는 이 안에 따른 이제 그린벨트라고 하는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될 수 있어요. 그럼 개발제한구역 안에 되게 개발제한구역은 되게 녹지지역을 원칙으로 하면서 그럼 이건 용도구역 아닙니까? 그럼 용도지역 안에 용도 구역이 있을 수 있겠고, 그 용도 구역 안에 다시 또 뭐가 나타날 수 있어요? 취락지구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용도 지역끼리만 중복 지정할 수 없다 하는 것만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 관계가 지정되는 것을 알 수 있겠고, 그리고 이들은 지정한다 할지라도 손실보상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왜?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니까.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볼 것은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을 봅시다. 용도 지역은 대한민국 전체를 전국토를 갖다 할 때 일률적으로 지정하는 건 아닙니다. 4가지가 9가지 지정할 수 있고 3분 되면 21가지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이걸 뭐라 쓰면 용도 지역이란 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의 관점에서 용도 지역이 어떻게 규정되느냐 하는 것 갖다 써놨죠. 그러면 제일 먼저 이 토지에 이거는 적성에 따라서 나는 것, 미래에 어떻게 토지를 이용할 거냐 하는 적성에 따라서 나눠진 것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향을 정해놓은 거죠. 그러면 전국들 4가지다. 그럼 무슨 지역이냐면 도시 지역이 있는 겁니다. 도시 지역은 인구나 산업이 밀집된 것뿐만 아니라 예상돼도 도시지역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인구나 산업이 밀집되거나 예상돼도 도시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거기 언미한 것이고, 그럼 이 도시지역은 다시 뭐라 하냐면
거주 안녕을 위해서 나타난 주거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주거지역. 그 다음 상업지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업 기능을 위해서 나타나는 것. 그다음에 공업을 위해서 나타나는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또 도시지역에서 외곽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타난 녹지지역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시지역은 주상공록 이렇게 네 가지로 또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다음 관리지역이 있다 그랬죠. 관리지역은 언젠가는 이 도시역에 편입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시 계획관리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언젠가는 도시역에 편입이 돼서 갈 수 있는 곳이겠고요. 그 다음 우리가 생산관리지역이 있다. 보전관리지역이 있다. 보전관리지역이 있고 생산관리지역이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이 보전관리지역은 앞서 이루어질 수 있는 농림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곳뿐만 아니라 자연환경보전지역인데 그중에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집어넣지 못할 때 거기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건 보전관리지역. 이거는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다음 여기는 농림지역에 집어넣지 못할 때 거의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것이 생산관리지역입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땅덩어리 이렇게 네 가지가 된다고 할 수 있죠.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그러나 이걸 갖다가 법에서 세분되니까 도시지역이 주상공록, 그 다음에 관리지역이 개보생. 그래서 보니까 그거와 두 개 하니까 9가지다. 를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세분될 수도 있다. 그럼 이렇게 세분되는 건 다 뭐로 정하는 거냐? 이렇게 용도지역을 지정하는 건 다 지금 배우는 게 뭐로 정하는 겁니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하는 거나 볼 수 있어요. 그럼 세분 역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세분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세분할 때 우리가 이 도시지역을 특히 한번 보자고. 도시지역 세분화는. 자, 유례적인 입장을 갖다 생각해 볼 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개 거주 안녕이 가장 중요하겠죠. 과거서부터 모계사였던 거주 안녕이죠. 그때는 용도지역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어쨌든 거주의 안녕을 위해서 이루어지겠죠. 그럼 제일 먼저 사람들이 그 주거의 안녕을 기점으로 해서 이루는 것이 바로 뭐라 할 수 있으면 주거의 안녕, 거주 안녕과 생활 편의에서 나타나는 주거지역입니다. 그 다음 여기 이것만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걸 별도로 해야 될 것이 공업지역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공업지역, 자 주거지역, 그 다음 공업지역. 그 다음 이들의 매개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무슨 지역이 있을 수 있어요? 상업지역이 있을 수 있구나. 도시지역 안에는. 그러나 이들 관계에는 이 안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호의 정체성을 갖다가 보장해 주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녹지지역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주거지역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어떻게 나눠지느냐. 이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쪽에 가까울수록 준주거지역이 됩니다. 준주거지역.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상업과 업무를 갖다가 기점으로 하면서 주거가 기준점이 되면서 상업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것이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일반 주거지역은 편리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나타난 것이 바로 일반 주거지역. 그 일반 주거지역은 1종, 2종, 3종으로 날 수 있어요. 이건 종류는 저층, 중층, 중고층 이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층은 4층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란 건 주택으로 쓰인 위치 5계층이기 때문에 아파트는 제1종의 일반 주거지역은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전용 주거지역이랍니다. 전용 주거지역은 이거는 우리가 쓸 때 양호한 주거환경을 뭐 하는 거냐? 보호하게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는 1종과 2종이 있어요. 그러면 1종은 양호한 주거환경을 위해서 전량보로서 단독주택 중심, 2종은 공동주택 중심 이렇게 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니까 주거지역은 6개가 되네요. 그렇죠? 1종,
자, 2종, 1, 2, 3, 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우리는 공업지역은요, 이 생활 환경부터 멀어지는 건 전용공업지역을 볼 수 있어요.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 공해성이 있다. 이러면 그 자체는 뭐라고 볼 수 있으면, 우리가 전용 공업지역이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일반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일반 공업지역은 환경만 저해하지 않으면 일반 공업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나아가서 준공업지역이 있어요. 자, 준공업지역은 여기가 경공업에다가 주거도 할 수 있고, 주거도 할 수도 있고, 상업 업무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면 전일준, 여기도 전일준, 여기도 전일준,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거지역과 공업지역 나눠지는데, 자, 상업지역은요, 어떤 경우냐, 중심상업지역이 있겠고, 중심상업지역이 있고, 일반상업지역이 있겠고, 근린상업지역이 있겠고, 그 다음, 도시 안과 바깥의 기능을 연결한 유통상업지역이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중일, 유근, 이렇게 가질 수 있어요. 그럼 여기는 근린상업지역이랑은 주택 가까이 연상해서 근린, 가까울 근자 써서 서비스 일용품 중심구나. 유통이라는 건 나중에 등장하는데 도시 안과 바깥의 뭘 볼 수 있어요? 유통기능 담당을 위해서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반 상업지역에는 뭐를 기점으로 할 거냐? 대개 일반 상업과 업무. 그다음에 중심 상업은 말 그대로 도심, 부도심에 대한 업무 확충, 상업기능 확충, 이걸 위해서 나타났구나 하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녹지지역은요, 녹지지역은 언젠가 이쪽에 붙었으면 개발 가능성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우리가 봤을 때 자연 녹지라고 볼 수 있어요. 도시 용지 공급에 필요할 때 제한적 개발이 되는 것. 그 다음 나가서 생산을 위해서 유보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걸 갖다 생산 녹지 지역이라는 거예요. 도시 원래 개발이지만 생산을 위해서 유보시키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겠죠. 그걸 개발이지만 생산해서 유보시킨 걸 생산 녹지. 그 다음 말 그대로 임업 기타의 산림, 녹지 이런 걸 보호해 주기 위해서 나타난 것을 뭐라 볼 수 있어요? 보전 녹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녹지지역 3개, 상업지역 4개, 주거지역 6개, 공업지역 3개, 거기에다가 계획관리지역, 고정관리 생산관리지역, 농림물 차용을 합치면 21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할 것, 전량보호를 잘 외우시면 돼요. 전량보호. 1편 조선, 1종, 2종, 3종. 그 다음 여기 공업지역은 전용공업지역은 중화학 공해성이다. 내 준공업지역은 경공업에다가 업무도 할 수도 있고 상업도 할 수 있고 주거도 할 수 있다. 이런 것 잘 하시면 되겠고. 자, 생산 녹지지역은 도시이니까 개발해야 되겠죠. 근데 생산을 위해서 유보됐다. 이렇게 아시면 아주 문제 풀기가 좋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랑 구별할 거면 여기 있는 생산 관리지역과 생산 녹지는 여기는 개발해야 되지만 생산을 위해서 유보된 거고 여기는 지금 농림지역에 집어넣지 못할 때 농림지역에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걸 생산관리지역이라고 하는구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렇게 용도, 지역, 지구와 관련됐을 때 용도, 지역은 다 도시군 관리를 결정하는 게 원칙이지만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한 것은 입안, 결정, 고시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예외가 있어요. 이게 이제 시험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뭐라 하면 특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특례. 그 특례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느냐? 지금 입안 결정 고시라고 하는 절차상의 특례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절차상의 특례. 그러니까 용도 지역을 정할 때는 입안 결정 고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거는 절차상 뭔가가 생략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첫째가 뭐가 있다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지, 공유수면 매립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공유수면 매립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바다입니다. 이쪽이 지금 바다예요.
그럼 바다는 등록이 안 돼 있습니다. 이쪽은 육지야. 육지는 용도 지역이 이미 결정돼 있을 거 아니야. 몇 중에 하나, 크게 네 가지 중에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도관, 농, 자 중에 어느 하나가 결정되어 있을 것이다. 이게 아닙니까? 이 육지의 경우는. 이건 결국 뭘 통해서 했어요? 이쪽은 이반결정고시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진 거죠. 근데 지금 여기 바다를 갖다가 이렇게 제방을 해서 매립을 합니다. 이건 분명히 뭐가 있냐면 매립 목적이 있을 거 아니야. 매립하고 있는 이웃하고는 육지에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를 비교하는 거예요. 비교. 그래서 비교해서 매립 목적과 인접 용도지역이 같더라. 그러면 인접 용도 지역에 있는 걸 고시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무슨 소리냐? 매립 목적이 예를 들어서 공장이나 택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그럼 개발 위주 아닙니까? 그럼 어디에 속해 있어요? 도시지역에 속해 있죠. 그럼 만약에 인접용은 도시지역이라고 생각하면 이 지역은 도시지역입니다 하고 고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고시만. 그런데 인접지가 도시지역인데 요 매립 목적이 농지를 조성하려고 한다. 그럼 얘와 얘는 같은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지역은 처음부터 이반결정고시를 통해서 농림지역을 지정하든 지정해야 될 겁니다. 또 매립 목적이 두 개일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인접하고 있는 용도지 두 개일 수도 있죠. 그럼 처음부터 이반결정고시는. 그럼 고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왜 고시는? 자, 이거는 준공인가가 되면은 사업시행자나 여기에서 준공해준 사람은 알잖아요. 그러나 일반인 알면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고시는 해줘야 되는구나. 그래서 고시라는 절차가 있어야 되는 거고, 이런 경우는 가서 처음부터 이반결정 고시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 내용이 거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법률에 의해서 두 번째가 있는 건데요. 두 번째는 자, 뭐가 있냐면 다른 법률에 의한, 우리가 이제 앞으로 타법이라 해봅시다. 다른 법률에 의해서 용도가 의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법에서 지정하니까 의제가 된단 말이에요. 용도 지역이. 그러니까 타법에서 보면 그 내용을 의제시키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얘기가 바로 어떤 경우를 여러분들 정리해 주면 되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는 크게 봐서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우선 제일 먼저 도시지역으로 본다가 있습니다. 여기는 의제니까 처음서부터 이반결정고시란 절차 자체가 아주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반도 결정도 고시조차 필요 없는 거다. 이래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내용이고, 그럼 이럴 경우에 도시지역으로 본다는 건 어떤 경우냐? 자, 어촌어항법에서, 어촌어항법 타법이죠. 그거 쓸 거 없이 어촌어항법에서 어항구역과 또 항만법상에 항만구역 타법이 있는 거죠. 그럼 방금 앞에 거는 그럼 거기 있는데 여기 이 구역이 이 도시지역과 연접되어 있는 그 구역 안에 있는,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지금 여기가 우리가 왔을 때 항만구역으로서 결정됐어요. 그 여기 배가 여기 정착하고 아니면 기타가 정착하면 여기 있는지, 이 항만에 의해서 둘러싸이는 항만구역 안에는 이 공유수면, 이 공유수면을 얘기하는 거예요. 공유수면. 그래서 이 공유수면은 도시지역과 연접돼 있다. 접했으니까 당연히 이 항만구역 제방이나 기타에 둘러싸인 이곳에 있는 이 바다 바깥에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만은 무슨 지역으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까이 본다면 예를 들어서 소래포구 같은 데 보면 그건 항포구잖아요. 그죠? 배가 드나죠? 그러면 거기는 바로 어촌어항법의 어항구역이란 말이에요. 자, 인천항, 부산항. 그럼 거기는 뭐였어요? 항만법적인 받잖아요. 그럼 거기 있는 항만시설을 하기 위해서 나타난 그 바다. 그거는 무슨 구역이냐면 도시지역과 연접되면 도시지역이다 하는 얘기를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농림지역 접했다 농림지역을 보는 건 없어요. 오로지 자 이런 것은
개발과 관련된 포인트니까 그걸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입니다. 자, 택지를 개발하면 당연히 집 짓는 거 아닙니까? 그 인구나 사람이 밀집되겠죠? 그럼 당연히 도시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자, 이건 옛날 얘기하면 공단을 조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산업단지인데 산업단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산업단지가 있는가 그래 봤을 때 국가산업단지가 있겠고 일반 산업단지가 있겠고 도시 첨단 산업단지가 있겠고 농공단지가 있고 준산업단지가 있어요. 그럼 그 중에 우리는 이 위에 거 국가산업단지나 일반 도시 첨단 산업단지는 도시지역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 도시지역에서 이거는 공업지역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 농공단지라는 것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는 거냐? 도시적 바깥에는 원래 공장을 등장시킬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별도로 바깥에다도 공장을 지을 수 있게끔 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농공단지는 도시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지 할 때 조심할 게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는 도시역이다. 누구 때문에 안 되냐? 이놈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농공단지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 전원개발 사업지구 또 예정구역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이 같은 전원개발 사업구역이나 예정구역 같은 경우는 자 무슨 지역으로 본다? 도시역. 단 송변전은 제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송변전 시설은 제외. 자, 이게 되는 거예요. 예담삼아 산전수전 겪은 사람은 조심하라 하는 얘기가 바로 여기 나타난 것이고요. 자, 다음 관리지역 내에서 그럼 우리가 이 관리지역이 있는데 이 관리지역은 벌써 이반결정 고시를 통해서 이미 절차상 다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관리지역은 자 이제 서서히 옆쪽으로 한번 옮겨가 봅시다. 어느 쪽으로 옮겨가느냐 서서히 옮겨가 보면 관리지역 있잖아요. 그죠? 관리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은 언젠가 도시에 편입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기하면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전 집어넣지 못할 때 거기 준해서 관리가 필요했죠. 근데 타법에서 당연히 보전할 수 있는 것이 되더라. 이렇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게 봐요. 농림지역은 농림지역에 농림지역에 집어넣을 때 준해서 관리가 필요한 걸 생산관리지역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관리지역 안에 있던, 지금 여기 있던 관리지역 안에 있던 농지도 있고 산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와 같은 경우를 정리해보면 얘는, 이 자체가 관리지역 안에 있는, 자, 여기 보세요. 자,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 산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이 관리지역 안에 있는 농지 중에서 농지법에서 농업진흥지역, 옛날로 얘기하면 절대 농지를 지정하면 얘는 관리지역으로 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농림지역으로 본다. 그럼 관리지역 안에 산림이 있어요. 산림은 임업생산도 할 수 있겠고 천연유전자 보링 같은 건 보존도 해야 되겠죠. 그럼 그건 구분에 따라서 농림지역으로 볼 수도 있겠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오히려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 관리지역에서 농림지역으로 보면 거기 땅 주인은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배웠죠. 원칙적으로 뭐 한다? 기득권은 존중해 준다는 걸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이 바로 특례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 내용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농림지역으로서 가는 게 아니라 관리지역에서 이 말이 꼭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농지법에서 농업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 자, 그럼 이건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틀렸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관리지역 내 농지법상 농업지역은 농림지역으로 본다 하면 맞는 거고, 관리지역 내 산림 중 산림은 임업생산할 수도 있겠고요. 보존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산림 내, 즉 관리지역 안에 산림의 경우 구분에 따라서 농림지역이 될 수도 있고 자연환경 보전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렇게 돼서 지나가게 되면
이들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아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는 역시 앞서 했던 것처럼 이미 된 것에 대한 기득권 존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와 같이 용도 지역이 지정된다 하면은 뭐가 나오느냐? 행위 제한을 가져오는 걸 알 수 있어요. 행위 제한. 그래서 용도 지역을 지정했다. 그러면 행위 제한을 가져온다. 그럼 이때 행위 제한은 어떻게 행위 제한을 가져오느냐? 이걸 우리가 공부를 해두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용도 지역이 지정했다. 그럼 지금 이제 지정할 때 절차상 특례를 배운 것이고, 지금까지는 이제 지정했으면 여기에 따라서 행위 제한이 된다 그랬죠. 그 여러분들 이미 행위 제한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손실 문제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긴다 그랬죠. 봤잖아요. 행위 제한 한다 그랬잖아요. 손실 문제 생기지 않는다. 사회적 제약에 해당하니까 손실 문제 생기지 않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이 행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근거. 그럼 근거는 일반법이 있습니다. 일반법이 바로 뭐냐? 우리 여기 있는 대통령령. 그럼 대통령령이라는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토계획법 줄여서 쓴다 그랬죠. 국토계획법 시행령상에 별표가 있습니다. 그럼 이걸 따라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여기는 개별법도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무슨 법도 있다? 개별법. 자, 개별법이 있으면, 자, 우리가 봐봐요. 일반법과 개별법 중에서 뭘 더 우선해야 되겠죠? 개별법을 먼저 적용받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개별법에 관한 사항이 있겠고요. 그러면 행위를 제한하게 되면 거기는 유형이 있는 겁니다. 유형. 행위 제한의 유형. 그 여하튼 행위 제한의 유형인데 행위 제한의 유형 중엔 크게 보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축물의 건축 제한이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이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 건축 제한에 관한 용도의 건축 제한은 용도 지역에 따른 건 국토의 계획 및 이용 법률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내용도 어디서 되어 있냐면 여기 일반법인 대통령령에 따로 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있단 말이에요. 다음 두 번째는 규모 제한이 있는 겁니다. 규모 제한. 그래서 이 규모 제한은 뭐가 있냐면 우리는 건폐율이 있는가 하면 용적률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부터 우리가 배워 나갈 얘기가 바로 요 내용이다. 그럴 수 있어요. 그 중에 우선 제일 먼저 건축물의 건축 제한인 것으로서 우선 대표적인 대통령령 거를 따라갑니다. 그럼 대통령령 거를 따라가면 우리 저 교재에 구체적 제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구체적 제한에 보면 제1종의 전용주거지역서부터 해가지고 자 우리가 용도가 몇 개 있습니까? 21개 용도가 있겠죠. 용도 지역은 21개가 있습니다. 그럼 이 21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역시 어디서 규정되면 별표에 규정되어 있어요. 별표. 그 이 별표에 보면은 나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열되느냐? 이걸 이해하시란 말입니다. 다 암기하지 말고요. 자, 첫 번째 보면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 그랬죠? 할 수 있는 건축물. 요게 1번이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조례가. 그렇죠? 자, 군 조례가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이라는. 그럼 앞에 거는 이 법령에서 강조한 것으로서 건축할 수 있는 거. 이건 조례가 허용하는 겁니다. 그 여기 포인트는 요겁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지금 여기 나열되어 있는 것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럼 나열되지 않은 이 바깥에 있는 것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금지. 오히려 있다는 건축물은 오히려 못한다는 네거티브가 더 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열된 것만 하고 나머지 못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 있겠고요. 그러면
이제 현재는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부가 개정됐어요. 이게 일부가 개정이 됐어요. 자, 경기에 대해서 안 좋으니까 그 경기를 갖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뭐가 하냐면 우리가 창업을 갖다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창업을 해서 내가 좋은 아이디어 가지고 가서 구청이나 시청 쫓아가니까 건축법상 딱 보면서 여기에는 할 수 있는 건축은 요것뿐이 없는데 내가 지금 좋은 아이디어 갖고 있는 자, 우리가 봤을 때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 이 자체에 대해서는요. 이 자체에 대해서는 뭐라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없기 때문에 못해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이제는 개정된 것 중에서 우리가 개발 포인트, 개발이 가능한 포인트 있는 것. 그럼 개발 포인트라고 하는 것은 꼭 개발이 아니라 개발 포인트 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경우냐. 우선 준주거 지역. 준주거 지역. 그 다음 준공업 지역. 상업 지역 4개. 그 다음 계획관리 지역. 여기서는 오히려 요 내용을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그럼 이거 바깥에 있는 금지가 아니라 바로 뭐 해야 돼? 거꾸로 허용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은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을 나열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그 나열된 거 외의 거는 다 허용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만큼 개정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여러분들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 우리가 자주 언급되는 것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을 보면 제1종 전용주거지역은 뭐라 했어요?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중에 다가구를 제외하고 단독, 일정 근생으로서 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 안흥센터를 제외하고 1000제곱미터 미만은 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조례서 허용하는 것은 조심할 것이 다 할 게 아니라 2종 근린생활시설로서의 종교집회장, 2종 근린생활 종교집회장이 등장할 수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시설 등장할 수 있어요. 얼마까지? 1000제곱미터까지. 그 다음 교육시설 유치원, 초, 중, 고 등장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2종의 전용주거지역도 뭐 했어요? 가장 중요한 게 양호한 주거환경을 보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주택 중심이죠. 그러니까 건축하는 단독뿐만 아니라 공동, 그다음에 일종 근생 역시 중요하고 종교 집회장 등장할 수 있다 그랬죠. 이종 근생으로서 그것을 우리가 조심해 주면 되는 것이 알 수 있습니다. 또 종교시설 등장할 수 있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 중에서 뭐가 있느냐. 대개는 건축할 수 있다고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준주거지역만큼은 건축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준주거지역은 단란주점 건축할 수 없어요. 격리병원 건축할 수 없습니다. 숙박시설 중에서 차단되지 아니한 숙박시설은 등장할 수 없습니다. 도로에서 차단됐다든가 거리적으로 차단됐다든가 가능합니다. 위락시설 등장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락시설 같은 거 숙박시설 원칙적으로 상업지역이 돼야 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상업지역, 중심상업지역, 그 다음에 일반상업지역, 나아가서 근린상업지역, 유통상업지역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건축할 수 없는 것. 자, 조심할 것. 유통상업지역에는요. 단독주택이든 공동주택이든 등장시킬 수 없다는 거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것이 여기 속하고요. 또 우리가 봤을 때 전용 공업지역서부터는 다 뭐예요? 건축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준공업지역은 건축할 수 없는 것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자, 그걸 정리해 주면 되겠고요. 다음 제일 마지막 가서는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럼 이 같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가장 중요한 내용이 바로 뭐냐? 농어가 주택으로서의 단독주택을 지을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고, 그 다음 교육시설로서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 초등학교만 지을 수 있다 하는 거 꼭 명심해 주세요. 이게 우리 문제 푸는데 키포인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강좌는 규모에 대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